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선장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항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티브입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아이들하고 백두산도 가보고 한라산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보고 소백산도 가보고 우리나라에서 높다는 산들 위주로 아이들과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저의 이제 지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영상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높은 산들을 좀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고 평소에 못하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산들을 아이들과 왜 가게 됐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느낀 점들, 그리고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등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바다보다는 좀 산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좀 뭔가 좀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다, 자연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약간 산 중턱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생활 자체가 약간 숲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과 이렇게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도 어려움 없이 등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속으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나는 뭐 다시는 산에는 안 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때 힘들었긴 했지만 또 아빠와의 추억, 또 그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산을 더 좋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최대한 하는 거죠. 뭐 물론 아이의 성향과 뭐 컨디션도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같이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등산도 많이 하고 뭐 캠핑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백두산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대학교 역사 탐방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선발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여름에 백두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끔씩 힘들 때마다 그런 이제 느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감동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보다는 왠지 좀 겨울 되면, 제가 이제 남극에 있었을 때 그런 추위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고, 겨울에 백두산이 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 설산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알아보다가 여행사 패키지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연길공항에서 한 4-5시간 이렇게 차로 이동해서 이제 백두산 근처에서 1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백두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정인데요. 이 연길공항에서 이제 백두산 탐방센터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백두산 여행이 목적이라면 패키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백두산은 이제 동파, 서파, 북파, 남파 이렇게 해서 4개의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한 개는 북한 쪽으로 가야 돼서 갈 수가 없고요. 3개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파 코스는 이제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원도 제한이 되고, 또 겨울에는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잘 폐쇄가 되고, 주로 서파나 이제 북파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이제 백두산 여행의 비축인 이유는 아무래도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천지까지 갈 수 없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참조하시되, 장백폭포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백두산이 정말 민족의 영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같은 경우는 제가 정상에 오른 거는 뭐 한 20년 정도 전에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라산에 정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천지도 많이 가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봤던 그 천지가 너무 멋있어서 이제 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왠지 이제 백두산, 한라산 하면 뭔가 우리나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 같은 어떤 그 정기가 느껴지고, 또 아이가 또 6학년 되다 보니까 좀 그 기운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한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3박 4일로 이렇게 갔는데, 저녁 비행기로 가서 아침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주도에서 머문 시간은 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음사 코스로 해서 원점 헬기 코스로 이렇게 갔습니다. 한라산은 이제 저희가 천지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이제 코스가 길더라고요. 이게 뭐 거의 한 20km에 달하는 코스다 보니까 거의 한 12시간 걸려서 아이들하고 정상까지 다녀왔는데, 겨울이라 눈도 많이 보고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소백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캠핑 겸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요즘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숙박을 잡지 않고 캠핑장을 잡아서 등산도 하고 캠핑도 하고 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숙박 잡을 때 이제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야 조금 같이 자면 되는데, 좀 크다 보니까 객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캠핑을 이용하면 뭐 있는 텐트에 있는 장비 그대로 쓰고, 또 캠핑장도 이제 국립공원에 있는 곳 이용하면은 뭐 하루에 15,000원, 20,000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도 미리 예약하면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도 하고 등산도 하고, 저희로서는 이제 일석이조의 그런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멋진 뭐 온천도 가고, 이제 소백산 정상 오르면서 멋진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념으로 딱 갔던 곳이 이제 지리산인데요. 지리산은 정말 그 민족의 영산, 엄마산이라고 불리잖아요. 모든 분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감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갔는데, 물론 지리산을 온전히 느껴보기 위해서는 종주가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종주보다는 이제 천왕봉 정상까지 가는 최단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산리 탐방센터에서 천왕봉, 그리고 장터목 상장에서 1박 하고 이렇게 원점 회귀하는 코스였는데요. 보통 이제 지리산 중산리 탐방소까지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초차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리산 중산리 탐방소 바로 입구에 있는 펜션에서 1박을 하고 아침 5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3월 초여서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봄도 경험하고 겨울도 경험하는 정말 이색적인 산행이었고요. 정상에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느낌, 그런 감동, 그런 추억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리산은 3월 말까지도 이 정상에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 보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경험해 보니까 중산리에서 천왕봉 올라가는 코스가 계단도 많고 엄청 가파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장터목, 천왕봉, 중산리 이런 코스로 다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수공사가 돼가지고 좀 평평한 길을 다 계단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옛날 내려오면서 보던 그 지리산의 모습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터목 상장에서 또 이렇게 1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잖아요. 산장에서 또 고되지만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등산을 다니면서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요. 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과도 즐겁게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느낀 점은, 아이들이 뭐 공부도 좋고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너무 부모들이 재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거는 어떤 외부의 시선으로 이제 평가된 삶이라고 한다면, 잘 사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평가된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아름이란 뜻 자체가 나라는 뜻이랍니다.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평가보다는 자기가 성장하는 데 목적을 갖고 내면을 잘 다스리고 좋은 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되고, 최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선장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장님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일단 잘 돼서 너무 부러운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장님은 스스로 많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를 타는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6개월씩, 8개월씩 배를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신경도 못 쓰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잘 못 해준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분들이 다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외국에 유학도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주변의 환경에 종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잡고 성과를 달성한 그런 경우를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야지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분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연락처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카톡 이제 프로필 같은 거 보니까 자녀분이 하버드 대학교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뭐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는 정말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되는 게 정말로 큰 행복이고 자부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공부가 아니더라도 잘
잘 되는 것보다는 자녀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존감과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런 아이가 되도록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스스로도 너무 애들을 다그치거나 재촉하기보다는 묵묵히 좀 기다려주고 본인 입에서 뭔가 하고 싶다 하는 말이 나올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며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